AI 사회에서 문과형 AI 인재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AI 시대 문과생은 이렇게 일합니다. 책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AI를 이용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 노구치 류지는 AI는 두려워해야 할 무엇이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엑셀과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엑셀은 문과와 이과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 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처럼 AI도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AI 관련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안감만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AI를 잘 알고 그리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만들까 보다 AI를 잘 알고 그리고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실직을 두려워 말고 AI 일자리를 가질 준비를 할 줄 아는 문과형 AI 인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AI와 함께 일하는 5가지 스타일, AI 3대 분류, AI로 인해 변화한 기업의 사례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5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AI의 대두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사라질 직업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10년에서 20년 후 사라질 직업 25개가 나와 있는데요. 현실에서 AI 시대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활동의 근간인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변할 수 없는 진실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AI와 함께 일한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AI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AI와 함께 일하는 기술을 익혀서 공생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AI와 함께 일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총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일하는 일자형, 그리고 AI가 사람의 일을 보조하는 T자형, 그리고 AI가 사람의 일을 확장하는 O자형, 사람이 AI의 일을 보조하는 역-T자형, AI가 사람의 일을 완전하게 대신하는 I자형이 있습니다. 사람만으로 일을 하는 일자형에 대해서는 일자형 스타일은 A가 개입하지 않고 사람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니지먼트, 경영 업무와 같이 사람을 관리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관리 업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같이 대표적인 일자형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을 AI가 일부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T자형 스타일은 AI가 업무를 대신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인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접객 업무, 영업 업무, 부동산, 보험, 법인과 같은 영업 업무, 교육 업무, 기획 집필 업무, 그리고 사회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확장하는 O자형 스타일은 AI가 사람의 업무를 확장하며 이제까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업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의료, 간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 업무, 그리고 애널리스트, 마케팅 분석 업무와 같이 예측 분석이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역-T자형 스타일을 살펴보면요. AI가 많은 업무를 대신하지만 사람이 사전 준비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등 일부를 보조하는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번역 업무와 같은 데이터 입력 업무, 전화 응답 업무, 운전 업무, 운반 업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가 사람의 일을 완전하게 대신하는 I자형 스타일인데요. I자형 스타일의 주요 업무는 소매점 계산 업무나 음식점 주문 업무와 같은 주문 회계 업무, 그리고 이상을 감지하고 불량품을 검출하는 감시 업무가 있습니다. I자형에서는 AI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앞으로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3대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TV와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인간과 같은 지능을 실현하려는 기술 AI가 가장 큰 개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딥러닝이 있습니다. AI의 한 종류인 머신러닝은 학습을 통해 특정 업무를 실행하며 학습할 때는 주로 사람의 특징, 즉 주목할 곳을 정의합니다.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 딥러닝은 인간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흉내낸 학습법에서 발전했으며 주로 기계가 특징을 자동으로 정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AI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AI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 등장한 아주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 개념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컴퓨터가 게임이나 퍼즐을 풀고 미로 경로를 해결하는 정도였고 이때를 오늘날 말하는 제1차 AI 붐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가의 지식을 AI에게 가르치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지만 외래적인 처리에 있어서 미흡해 실용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를 해결한 것이 앞서 말했던 AI, 스스로가 학습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머신러닝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계의 처리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용화가 진행되었고 이때 제3차 AI 붐에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정의하는 딥러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빅데이터가 널리 퍼지고 기계의 속도가 빨라져 성능 또한 높아짐에 따라 딥러닝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의 선도 기업 아마존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산대 없는 가게 아마존고, 음성인식 AI인 알렉사를 이용하는 음성 조작 보급화,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개인 맞춤 쇼핑, 이를 통한 소비자 변화, 수요 예측 AI를 이용한 매입 최적화, AI를 이용한 가변적 가격 책정을 통한 회사 변화, 그리고 물류 창고의 AI화와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통한 직원 변화. 이렇게 아마존은 AI를 활용해 소비자, 회사, 그리고 직원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계산대 없는 아마존고의 사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생성한 QR코드를 입장할 때 판독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점포에는 많은 카메라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감지한 데이터를 AI가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몇 개의 수량을 구매하려는지 인식하고 가게를 나선 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식별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아마존고의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 문과생은 이렇게 일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